안녕하세요. 디크리에이티브입니다. 캐디안 3D 다섯 번째 수업 3차원 수정 연산하기와 목깎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차원 수정의 연산하기는 차집합, 합집합, 교집합, 병합으로 총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산하기 기능은 이제 수학에서의 집합 연산과 동일합니다.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콘으로도 이제 표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차집합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집합을 이제 하려고 하면 차집합할 이 객체를 두 개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먼저 간단하게 구와 박스를 이용하여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박스와 구가 이제 그려졌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연산하기를 누르게 되면 차집합과 합집합, 교집합, 병합이 먼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차집합을 선택을 하게 되면 기본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기본 객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사라지지 말아야 할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사각형에서 구를 뺀다. 그럼 이 사각형이 없어지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이제 기본 객체가 되는 것은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객체를 사각형을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를 누르고 차집합을 적용할 객체는 차집합을 하고 사라져야 할 객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차집합을 하고 사라져야 할 객체는 9이기 때문에 이 9를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9만 사라졌죠. 근데 지금 사각형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각형과 이 9 사이에 맞닿는 면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집합을 해도 9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9를 이동을 하여 사각형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차원에서 확인을 했을 때 9의 모습이 반 정도 사각형 안으로 걸쳐지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각형에서 9를 차집합한다고 가정을 하면 연산하기에서 차집합을 선택하면 기본 객체는 사각형이 됩니다. 완료. 차집합을 적용할 객체는 9가 됩니다. 9를 선택하고 완료. 이랬을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9가 사각형 안으로 들어간 만큼 파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9에서 사각형을 뺀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산하기에서 차집합을 선택하고 기본 객체는 없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9이기 때문에 9를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 차집합을 적용할 객체를 선택. 차집합할 객체는 사각형이 되겠죠. 사각형을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사각형이 9와 맞닿는 부분만큼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진행하는 것을 이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시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수업을 진행했을 때 차집합이나 여태까지 뭐 명령들을 실행을 하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명령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거 기능들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를 들어서 연산하기에서 차집합을 할 거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선택이 안 된 상태로 ESC를 눌러서 모든 객체 선택을 취소한 후에 차집합, 기본 객체, 사각형, 완료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완료를 이렇게 이제 마우스 왼쪽으로 해서 완료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도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차지파발 객체 선택 완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재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차지팝을 적용할 객체를 선택하라는 문구가 뜨고 이 밑에 보면 객체 유지라고 되어 있는 창이 있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지워지지 않고 구가 남아있죠. 자, 하지만 이 안쪽에 이 사각형 안에는 구가 들어간 만큼 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하기에서 합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집합을 적용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뜨는데요. 여기 이 상태에서는 구와 사각형을 두 개를 합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합칠 것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완료를 누르게 되면 아까는 두 개의 솔리드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솔리드로 한 개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분리하기를 한다고 해도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거 지난 시간에 배운 게 있는데요. 분리하기를 한다고 해도 이 합집합을 한 이 솔리드가 구와 정사각형이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 이 객체를 합쳐진 이 객체가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각각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과 이 없어지지 말할 이 객체들이 있다고 하면은 합집합을 미리 하는 것이 아닌 따로 저장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을 해 주셔야 하고요. 자, 이번에는 이 교집합인데요. 교집합 같은 경우에도 전부 교집합을 선택을 하시고 첫 번째 객체와 두 번째 객체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면 공통된 부분에서 합쳐지는 부분에 남는 것을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아이콘에서도 보면은 구 두 개가 있고 그 구 두 개 안에서 겹쳐지는 부분만 남는 모양의 표시이죠. 이런 식으로 남게 됩니다. 근데 자, 교집합을 할 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전부 다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연산하기 교집합을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집합 선택해서 첫 번째 객체 그리고 두 번째 객체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병합하기는 지금 아이콘에서 모양을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다 전부 다 나눠지는 거겠죠. 병합하기를 선택해서 분할할 객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개를 전부 다 선택해서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각각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자르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솔리드를 선으로 잘랐을 경우에 솔리드가 잘리고 난 후에는 서피스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르기를 했을 때 솔리드는 그대로 잘려진 상태로 솔리드가 되려고 할 때는 이제 3차원 수장에서 연산하기에서 병합을 이용해서 자르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똑같이 박스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박스를 그려주시고요. 선을 동일하게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일한 이 박스와 선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한 개는 자르기를 이용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를 선택해서 잘라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의 솔리드였던 것이 잘라진 곳을 선택을 하게 되니까 연결된 서피스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반대로 옆에 있는 이 솔리드와 칼이 되는 이 선을 선택한 후에 3차원 수정에서 연산하기 병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합을 눌러보니까 자, 잘린 모양은 그대로 똑같이 잘리게 됐죠. 마우스를 위로 갖다 두었을 때 잘린 게 자르기와 병합한 것이 똑같이 잘린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옆에 잘린 이 병합으로 자른 걸 선택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연결된 서피스가 아닌 솔리드로 잘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가 3D 프린터로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솔리드로 작업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솔리드를 자르실 때는 항상 전부 이 연산기에서 병합으로 잘라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잘라서 보았을 때 3차원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솔리드로 해서 잘린 거는 전부 막혀서 이 사방이 전부 막혀 있죠. 막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르기로 해서 잘린 곳은 이 안에가 서피스가 되면서 전부 막혀 있지만 이 잘린 부분, 이 한 부분만, 요 한 부분만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른 경우에는 지금 똑같이 이 부분을 솔리드 생성해서 평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 난 후에 그려진 이 평면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선택하고 연산하기에서 합집합을 하게 되면 솔리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드를 만드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게 되면 두 번의 일을 더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를 자를 때는 병합하기로 해서 자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구 두 개가 뭉쳐진 상태에서 합집합을 누르게 되면 이제는 이 구가 두 개가 따로가 아닌 이 하나의 솔리드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두 개의 구를 출력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형태로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자, 이 구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눈사람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자를 때는 이 선을 이용해서 병합으로 해서 자른다고 했죠. 자, 선을 활용해서 자르고자 하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랫부분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과 자르고자 하는 걸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후에 연산하기에서 병합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차원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보이시죠?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선택한 이 솔리드 부분을 전부 다 통과를 하면서 잘린 게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잘렸죠. 잘린 부분을 삭제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솔리드 생성에서 원뿔을 가지고 자, 눈사람에 자, 이 상태에서 옆쪽에서 한번 그려서 옮겨 있는 걸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눈사람의 코를 만들어 주는 거죠. 앞에서 이 눈사람 앞면에서 봤을 때 코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를 앞쪽으로 빼줘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면에서 코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빼준 상태에서 앞면에서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 모양 위치를 눈사람 부분에서 이렇게 맞춰준 후 마우스 왼쪽을 눌렀던 거를 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앞쪽에서 봤을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옆면으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코가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붙이기 위해서는 분할해서 보았을 때 오른쪽 면에서 이 코 부분을 몸체가 되는 부분 안쪽으로 넣게 되면 이 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지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배울 텐데, 편집하기에서 이동을 선택하게 되면 기본점이라는 선택 문구가 뜨게 됩니다. 그때 오른쪽 면을 확대를 한 상태에서 이 코 부분에 이 끝부분을 선택하고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이게 되면은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움직이게 되면 선택한 지점으로 해서 이 코가 될 부분이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무리 움직인다고 해도, 자, 한번 보실게요. 분할해서 확인을 했을 때 오른쪽 면에서 아무리 움직여도 앞면에서 보았을 때 코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오른쪽 면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앞면에서는 그대로 코가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아래로 내릴 때는 아랫부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면에서 이 작업창의 오른쪽 면에서 눈사람 몸체 쪽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코가 안으로 쭉 들어가는 것을 윗면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 지점을 잡아둔 후에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떼게 되면 3차원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눈사람의 몸체와 코가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도 전부 합칠 경우에는 선택을 하고 나서 3차원에서 연산하기 합집합을 누르게 되면 두 개의 솔리드가 이제 하나의 솔리드로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눈사람에 눈이 되는 부분을 또 만들어야겠죠. 눈은 이 배운 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똑같이 앞면에서 옆쪽에다가 이렇게 구를 그려둔 상태로 이제 모양을 맞추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앞면에서 구를 그대로 앞쪽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앞쪽으로 끌고 오게 되고, 자, 이제 끌고 온 상태에서 위치만 잡아준 상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앞모양에서 앞면에서 봤을 때는 눈이 위치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면이나 윗면 그리고 3차원에서 보았을 때는 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아까 똑같이 편집하기에서 이동을 이용해서 이 구의 중간점이 되는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윗면에서 작업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윗면을 확대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윗면에서 확대를 하게 되면 구의 중심점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구의 중심점이나 이런 게 안 보이는 분들은 객체 스냅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객체 스냅이 활성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색깔이 변경이 됩니다. 이 객체 스냅을 활성화를 끌 경우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구의 중심점이나 이런 객체들이 안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객체 스냅을 다시 활성화를 하게 되면 중심점이 보이게 되죠. 이 중심점을 선택해서 이 안쪽으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그리드 스냅이 비활성화가 되면서
미세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고요. 한 번에 위치를 다 잡을 게 아니라 분할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이런 식으로 모양들을 이렇게 확인한 후에 위치를 잡은 다음 이제 완료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뭐 오른쪽 면, 윗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 둔 후에 작업을 하시고, 작업이 다 된 경우에는, 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기능인데요. 편집하기에서 대칭을 먼저 배웠었죠. 자, 대칭할 거를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대칭할 거는 눈이겠죠. 눈을 선택한 상태에서 대칭을 누르고, 자, 대칭을 할 때는 지금 이 중심점이에요. 이 원점이 중심점이겠죠. 이 캐릭터 눈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이 중간이 중심점이기 때문에 앞면에서 또는 윗면에서도 상관없겠죠. 어디 면에서든 상관없이 중심점을 잡고 나서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수직으로 쭉 내리게 되면 눈이 반대쪽으로 생긴 게 확인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축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이 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대칭으로 그대로 쭉 내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 그대로 반대쪽에 눈이 생성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눈과 코까지 완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운 기능들로는 몸통 그리고 눈, 코, 입까지는 완성이 됐는데요. 지금 아까 저희가 처음에 배웠을 때 선형 생성을 배웠었죠. 이 선형 생성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팔과 나머지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합집합,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솔리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가 보았을 때 이 눈사람을 그렸을 때 팔을 들고 있는 모양이 앞면에서 팔을 들고 있는 모양으로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을 그리는 거를 앞면을 확대한 상태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사람의 팔을 그릴 때 그냥 연속성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 그리는 거기 때문에 뭐 눈사람 팔의 모양은 뭐 여러가지 모양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배운 기능들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그려진 상태에서 복사하는 기능이 컨트롤 C, 컨트롤 V였죠. V를 생성을 하고 나서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회전하는 기능은 위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유턴 모양 같은 표시가 있습니다. 이 유턴 모양 같은 표시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좌표계에서 정확한 치수를 알 경우 좌표계에다 수치를 입력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좌표계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박스에 보면은 이곳에다가 각도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45도다. 그러면 45도로 확인을 누르게 되면 회전을 할 때 45도로 고정이 된 상태에서 회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동하기 툴로 해서 이제 위치를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칭을 배웠죠. 대칭으로 해서 그대로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을 이루어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길이를 길게 해볼게요. 그냥 선을 다시 한번 그리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뭐 선을 그리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그리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이 전부 다 그려졌으면 저희가 배웠죠. 지금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르기를 선택해서 완료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선들을 전부 선택해서 델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 삭제. 자, 이 부분도 필요 없겠죠? 필요 없는 부분 삭제. 자, 그리고 나서 전부 다 선택하고 난 후에 연결하기를 해서 이렇게 닫힌 선형이 됐으면, 그런 경우 이제 돌출을 이용하게 되면 솔리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사람의 팔 위치 정도를 잡았을 때 비율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지금 이동하기를 이용해서 지금 앞면에서 봤을 때는 이 팔 위치가 적당해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선택해서 보게 되면 팔이 몸통 앞쪽으로 너무 나와 있죠. 그래서 요 중간으로 위치를 할 경우에 이동하기를 선택해서, 자, 오른쪽 면에서 보게 되면, 오른쪽 면을 한번 확대해 볼게요. 오른쪽 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항상 뭐 선을 잡으실 때는 끝라인이나 끝점을 잡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끝점을 선택해서 지금 이 눈사람의 중심이 되는 부분, 요 선이 이어진 부분이겠죠. 이 부분으로 해서 수직으로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ESC를 누르고 3차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이 그려졌죠. 자, 근데 지금 저희가 그린 거는 선이죠. 선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린 선을 이제 3차원 수정에서 돌출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솔리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돌출을 누르고 나서 이 3차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니까 이제 돌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 때 돌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지금 중심 센터를 맞춰놨기 때문에 일정하게 커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게 되면 이제 객체 명령 표시창에서 양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양방향을 체크를 한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를 움직이니까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차원에서 보셨을 때도 양쪽으로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손에 대해서 두께를 설정하신 후에 이렇게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ESC를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손이 그려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지금 이제 앞면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선이 선택이 되면 이 선 부분이 이렇게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을 선택하게 되면 안쪽에서 이제 노란색 부분을 변경이 됐을 때 마우스 왼쪽을 눌러서 선택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가 됐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영역 재배치를 한번 눌러서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반대쪽으로 또 편집하기 해서 대칭을 이용해서 이렇게 손을 복사를 해주게 되면은 눈사람이 그냥 간단하게 그려졌죠. 지금 이렇게 간단한 눈사람이지만 저희가 지금 배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간단한 캐릭터를 만들어 본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 기능들도 확실히 다 배운다고 하면 훨씬 복잡하고 이제 어려운 기능들로 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까지 배운 기능들을 활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하고요. 3차원 수정에서 연산하기 합집합을 눌러서 이제 하나의 솔리드로 완성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3D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그려진 선은 제가 한번 삭제를 해서 없앨게요. 삭제를 해서 없애고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이 옆에 이 나뭇가지 이 손으로 된 부분에 요런 부분들이 되게 날카롭게 돼 있죠. 이 날카로운 부분을 목깎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얇게 깎는 거를 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깎기 전에 한번 선택을 하고 나서 숨기기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눈사람을 잠시 숨겨 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 박스를 활용해서 너비가 10, 높이가 10, 그리고 돌출값이 10인 정사각형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목깎이를 선택을 하고 이제 목깎이에서 목깎이를 선택을 하게 되면요, 목깎이할 객체를 선택하라고 문구가 뜨게 됩니다. 목깎이할 객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해도, 자, 보이시죠?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목깎이에서 목깎이할 객체 선택하고 완료. 지금 이런 식으로 객체를 전부 다 한 개를 전부 선택을 했을 때는 이게 선택된 그 객체에서의 선들이죠. 이 선들이 모두 다 선택이 된 걸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끝점으로 이루어진 이 선들이 전부 다 목깎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반지름 1이라고 하는 거는 요 지점이죠. 지금 윗면에서 확인을 시켜드리면, 자, 저희가 지금 요 모눈종이 한 칸이 1mm로 되어 있습니다. 1mm에서 요 한 칸이 1mm이기 때문에 반지름 1만큼으로 깎인 거죠. 이쪽 부분으로 해서 1만큼 깎인 거죠. 자, 2로 하게 되면 이만큼에서 깎이게 된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이 반지름인 거죠. 이 원의 반지름만큼에서 이렇게 깎이게 된 거죠. 이 부분이. 만약에 4로 했다. 4로 한 경우 점점 원으로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4라고 한 거는 이 부분부터 하나, 둘, 셋, 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까지 해서 요 지점까지 해서 깎인 거죠. 자, 그러면 반지름 5로 했을 경우에는 9가 되겠죠. 근데 지금 9로 표현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안에서는 윗면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가 10인 곳이지만 사실은 이거를 반지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안쪽 부분까지 원의 반지름으로 해서 깎이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뭉쳐지게 되면서 이 안쪽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보다는, 그러니까 한 변이 10인 경우에 5보다 조금 더 높아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9 이 정도라면 거의 원처럼 깎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5 이하로 반지름 이하로 입력을 하셔야 이 에러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5로 하게 되면은 깎인 게 이제 실패가 되면서 에러 현상이 뜨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4.9까지 하면 이렇게 깎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사위 모양의 틀을 잡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뭐 2에서 3 정도로 깎아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뭐가 깎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반대로 이번에는 목깎이에서 한번
이 정사각형을 마우스 왼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를 선 위에 올리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진한 색깔의 노란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다시 한번 표시가 됐을 때 마우스 왼쪽을 누르게 되면 선만 선택이 됩니다. 이 선택한 선만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목깎기를 누르게 되면 이 선택한 선만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부위만 목깎기를 할 거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 부위만 목깎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객체명 표시창에서 나머지 부분 모서리 직선으로 만나기를 하게 되면 이 만나는 지점의 선이 직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끝부분이 뾰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직선으로 만나는 요 모서리 직선으로 만나기 같은 경우에는 잘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를 안 한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형을 해서 대부분 목깎기를 하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못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못따기를 선택을 해서 똑같이 거리값을 입력을 하죠. 자, 못따기는 목깎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이제 직각으로 모가 따지면서 이와 같은 모양을 형성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목깎기, 못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대부분 나머지 뭐 옵션에 대한 기능들은 잘 사용을 하질 않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요 부분들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두 방향 거리 사용 같은 경우에는 이 목깎기를 한번 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경이 됐죠. 근데 이렇게 이제 못따기에서 다시 한번 못따기로 해서 모양을 변경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사실 설계를 할 때도 정확한 치수를 안 상태로 이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용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산하기랑 이제 목깎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를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가 숨겨놨던 이 눈사람에서 이 팔 부분, 그러면 이 팔 부분만 한번, 자, 지금 저희가 아까 이 팔 부분을 전부 다 합쳐놨기 때문에 따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들을 따로따로 선택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두껍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이제 목깎기를 이용해서, 자, 목깎기를 이렇게 1로 하니까 둥글게 변했죠. 2를 하니까 이제 범위가 초과됐네요. 그래서 목깎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대부분 범위가 초과가 된 거기 때문에 치수를 조금씩 낮춰 가시면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됐 경우에는 이렇게 완료를 하면 되죠. 1.2까지 가능한 것 같네요. 그래서 완료를 누르게 되면, 자, 보이죠? 자, 만약에 이거를 사실은 목깎기를 하기 전에 이 합집합을 하기 전에 목깎기를 먼저 했으면 지금 히스토리 기능 때문에 이 왼쪽과 오른쪽이 동시에 같이 변했었겠죠. 근데 지금 이 합집합을 하면서 히스토리 기능이 전부 다 없어진 상황이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해서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 대부분 합집합은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고 하면은 이 모든 객체를 하나를 더 복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합집합을 하고
합집합을 하지 않은 객체는 따로 저장해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만약에 합집합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게 넙스 방식의 모델링이라서 다시 분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은 하시기 전에 항상 따로 보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눈사람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해서 연산하기, 목깎기까지 전부 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오프셋에 대해서 한번 기능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 오프셋을 가지고 이제 열쇠고리 제작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주사위를 한번 여태까지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주사위를 여러가지 타입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